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121번입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유할 수 있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뭐냐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이분들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X입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법인이 회사죠, 회사.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와 무한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나라 개인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2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겸업할 수 있는 거지 중개업만 해도 상관없죠. 겸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할 수 있는 게 6가지인데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할 수 있고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고요. 개발업은 안 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고요.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습니다. 택지 분양 대행,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도배이 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은 할 수 있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분양 대행 수수료는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겸업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23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 사업체를 겸업할 수 있다.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용역업은 안 된다고 했죠. 도배이사업체 소개는 가능한데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업은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은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죠. 그래서 123번도 틀렸고요. 12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3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 대행업을 겸업할 수 있다 했는데 없다 했는데 X죠. 있습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고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6가지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도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딱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행도 법인인 개업공개사 물론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30호 이상인 경우는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되기는 합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도 분양대행이 안 됩니다. 30호 이상은. 그런데 시험에 한 번도 30호 이상에 대해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30호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업자 이런 사람들 정해져 있죠.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 그래서 124번 X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번입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입찰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매수 신청 대리를 해야 되고,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126번 공인중개사인이 아니네요.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도 어디다 신고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 국토부령이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다 암기할 수는 없는데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 시험에 나왔던 게 사무소 이전 절차 그리고 모든 서식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대통령령 시험에 나왔던 거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 그리고 과태료 개별 기준, 그리고 등록 기준, 사무소 설치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하면 그건 정답으로 체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모두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128번 개업공개사는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다 안되죠? 이중이라는 말 암기 프린트 53번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중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고 또한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은 129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죠. 이중소속 안됩니다. 이중소속에도 1년 이하의 진행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130번 게시사항인데요.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수사보자 등록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등수, 중개보수, 요율표, 사보자, 사가 사업자 등록증 게시를 해야 되고요. 사보자, 보가 보정설정 증명서류 게시해야 됩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그리고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요. 게시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죠. 왜냐하면 간이가세사업자인지 일반가세사업자인지 알 수 있도록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하지 않아도 소속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는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